최대 토너먼트가 끝나고도 이어지는 2부부터 4부까지 그의 중뽕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허나 이제는 다른 격투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 대놓고 까지는 않고 여러 무술들을 포용했지만 그래도 마음속 1티어는 중국 무술이라고 계속 강조했다. 또한 하나야마처럼 인기가 많아서 혼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나 외전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의 기행들은 바키나 유지로도 한 수 접을 정도로 올곧은 주장을 말해서 상대를 납득시켜 본인만의 격투 철학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되네 대전을 제외하고는 일어난 대결들이 반칙패가 없던 대결들이라 언제든지 싸워도 상관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키하면 바키가 떠오른다기보단 이제 레츠가 떠오를 정도로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누구와 싸워도 상관이 없었던 레츠는 작가가 누군가를 한 명 죽여야 한다는 선택을 하다가 무사시와 대결에서 패배가 아닌 진짜 사망하여 이 세계로 전생해버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맞냐? 당시 중국 권법이 한마부자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가기에 역부족했는지 하던 것을 집어던지고 갑자기 복싱으로 넘어갔지만 정작 하라는 복싱은 안하고 여태까지 배워온 트레이닝 방법이 복싱계에서 어디까지 먹힐지 연구하던 틀딱 스타일을 추구했다. 그러나 레츠가 3부에 들어와서 다리를 피클에게 잃어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으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4000년 역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무사시와 싸우기 위해 카쿠 해왕에게 소력까지 배워 레벨업을 했지만 그가 보여준 마지막 대결에서 중국 권법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변화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카츠미야 도포가 한 번씩 도리안에게 당하고 신심의 멤버들이 줄줄이 당하자 도리안을 잡으러 놀이공원으로 유도했는데 이때 레츠도 같이 나갔지만 알고 보니 같은 문파였다는 사실에 싸울 수 없었다. 허나 이후 도리안이 거짓 패배를 선언하여 도포에게 치명타를 안기면서 빡친 레츠가 도리안과 대결했다. 패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도리안에게 레츠는 일격으로 안면을 강타해서 사람 하나를 정신지체로 만들어버렸다. 맞아?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두 사람은 우연치 않게 만나 바로 이동해서 서로 대결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도일의 승리 철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갑자기 칼을 던져 싸움을 일으켰다. 불에 스카치를 뿜어 화염을 방사하고 소화기로 다시 소화시킨 다음에 가지고 있던 암기를 도일에게 던졌다. 밖으로 도망가던 도일을 낚아채서 다시 붙잡고 몸을 묶어 고정시킨 뒤 청룡도로 몸을 마구 베지만 도일이 연막을 일으켜 하수구로 도망가는 척 페이크를 걸어 뒤에서 나와 공격했다. 화가 난 레츠는 연타 공격에 소지하던 봉으로 우위를 정하는 상황에서 폭발이 켜지자 빠르게 피하며 더욱더 신나게 메타작했다. 이제 진짜 승부가 결착나려는 순간 뜬금없이 제캐머가 등장해 주사기로 레츠를 재워버려 대결은 허무하게 끝났다. 대내 대제 3회전 대결에서 샤크를 만난 레츠는 야가 빠진 수단으로서 싸우는 걸 생각해서 상대가 청한 악수를 역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끈질기게 샤크가 또다시 악수를 청하면서 레츠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샤크가 넘어졌다. 일어난 샤크는 또 악수를 했고 레츠가 이것을 잡아 찌르기를 썼는데 찌르기를 맞은 샤크가 손을 놓지 않아 잡고 있는 손을 이용해서 업어치기를 성공했고 안바까지 들어가서 레츠의 오른손이 부러졌다. 허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싸움을 시작했고 예전 바키전처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발과 발가락만으로 싸운데도 압도해서 상황은 좋게 흘러갔다. 그러나 샤크가 부러진 오른손을 고쳐주며 레츠의 무술에 대해 도발하자 이에 빡친 레츠가 중국 무술을 무시한 발언이라 생각해서 샤크를 철저하게 짓밟았는데 정작 등을 이용해서 단단한 방어를 설계해 공격이 통하지 않아 결국 척추를 찔러 상대를 강제로 일으켜 승리를 가져왔다. 4000년의 무력과 고대의 자연력의 대결로 성사된 싸움은 지하격투장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완력 대결로 시작했지만 살짝 밀어낸 힘의 레츠가 날아가서 바로 태세 전환하여 진지하게 싸움에 임했다. 중국 권법으로 상대를 죽일 기세로 공격을 했던 레츠인데 인간과 내구력이 달라 뇌에 충격이 가하는 턱 부분에 6번의 공격을 해봤지만 피클의 반격으로 레츠가 쓰러지면서 어깨살을 내어줬다. 심지어 무장해제를 해서 공격력과 스피드를 업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통하지 않아 4000년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지는가 싶었지만 정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무가내 펀치를 날린 그의 행동에 피클이 갸우뚱하며 마무리 지으려 할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들이 레츠를 도와주면서 처음으로 공격들이 클린히트 되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피클이 사족 보행의 자세로 달려들 때 카운터로 받아치려던 레츠였으나 실패로 돌아가면서 패배했다. 피클과 대결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노선을 복싱계로 갈아탄 레츠는 일본에서 여러가지 리크트쇼를 선보이다가 카이저를 만나 같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전 세계 챔피언을 상대해서 이겨버려 복싱계를 발칵 뒤집어버렸다. 새로운 인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레츠의 복싱 스토리가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였으나 정작 작가는 계단식 파워 인플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과정을 생략하고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고 서둘러 일본으로 귀국시켰다. 화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사용이 가능했던 무사시와의 대결은 표창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던진 표창들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서서히 옷을 털며 무사시와 거리를 좁혔는데 이번에는 바닥에 있던 치아와 손톱들로 샷건 공격을 가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고 구절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으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구절편이 무사시에게 박살나면서 더 이상 꺼낼 무기가 없었는데 정작 무사시가 본인의 검을 던져주며 도발을 하자 사무라이가 검을 들지 않고 싸우는 것에 용납할 수 없었던 레츠가 드디어 여러 발의 공격을
성공시켰지만 의족이 잡혀 참격의 자세로 휘둘렸다. 그렇게 레츠의 턴이 종료가 되고 무사시는 본인의 턴으로 청룡도로 레츠를 공격했는데 정신 차린 레츠가 배웠던 기술인 소력으로 카운터를 넣었다. 역전의 불씨를 지폈다고 생각했던 레츠였으나 진짜 검을 쥔 무사시의 참격에 대항하고자 소력을 썼지만 레츠가 주먹으로 나를 잡다가 놓치면서 가로로 썰려 결국 중국의 4000년 역사는 진짜 마무리되었다. 끝났다.